근데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교 그들에게 선택받은 학생들은 누구인가?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재는 한번 잡아봤어요. 이제 한국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한국인이 문제인지.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영주권이 있든 미국 시민권자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국제 학생이라면은 한국에서 왔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인이 때문에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 그게 좀 혼돈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말한다면은 한국 사람이 부모님들은 맨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너무 애들 많이 안 뽑는다. 한국 애들 너무 들어가기 힘들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인구를 비례해 보면은 그냥 국제 학생들 비율이 유펜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의 20%고요. 그 중에서도 그다음에 한국 학생 비율이 전교생 중에 한 1.8%예요. 그럼 100명 중에 2명은 1.8명은 안 되겠구나. 그래도 쉽게 하면 2명이 한국인이라면은 부모님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한국 인구가 몇 프로일까요? 2% 근처도 못 가거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권자는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요. 지금 거기는 이제 헌법소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이따 여기서 다룰게요. 여기 한 4번째 슬라이드인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키워드들은 이런 것 같아요. Ivy set record low admission rate.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합격률이었어요. 올해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Ivy set the largest applicant pools ever.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대요. 그 다음에 admitted 몇 percent fewer international students than before. 그래서 작년 대비 대부분의 학교가 1, 2, 3, 4% 적게 아이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거든요. 올해 모든 이제 학교들이 공식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했을 때 저희한테 가장 유의미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가장 합격률이 낮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컨 풀이 가장 컸고, 당연하겠죠. 크니까 낮아겠죠. 이거는 비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몇 프로 국제 학생들의 수가 감소했다라는 건데, 요게 보면은 이제 작년과 올해거든요. 근데 합격률인데 다 떨어졌죠. 코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비율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합격률인데 그냥 요 내용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비리그에서 합격률은 다 감소했다라는 거. 요 옆에 있는 게 올해고요. 이게 작년이고요. 그래서 표를 보면은 지난 5년 데이터를 본다. 그건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의미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시사하는 걸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두 개가 같이 할게요. 첫 번째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상위 학교에 몰리는 현상이에요. 저희도 올해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아이들. 걔들은 뭐냐면은 봤을 때 분명히 코넬 가질 성적이 안 되는데 그냥 넣어봐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레시널은 동일해요. 어차피 early 합격률이 17%, 18%, 25%가 되니까 그래도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어버려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학교에다가 그냥 돈 기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걔네들이 될 일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좀 현실적으로 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비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치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던져요. 저희는 코넬은 별로고요. 그래서 프린스턴 가야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번 잘못 던졌어요. 그럼 어머니 얘는 서울대 갈 수 있나요?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랑 여기 무슨 상관이죠? 그러길래 제가 보니 코넬이 서울대보다 좋은데 이와 같이 상위 학교에 몰리는데요. 이게 몰리는 게 뭐냐면은 통계 자료. 얼리는 합격률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고 레귤러는 이제 5% 미만이다 보니까 점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냥 넣어버려요. 하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돈 낭비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애가 이거 안 넣으면은 너무나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럼 아쉬워하지 말기 위해서 넣으세요. 기대는 하지 말고. 근데 왜 기대하면서 왜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는지. 저는 분명히 넣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늦지 말라 그래도 따지고 느라 그래도 따지고 잘 모르겠어요. Anyway, 저는 몰라요. 이제 상위 학교에 너무 몰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특정 상위 학교에 몰려요. 한국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딜까요? 한 3개 해볼까요? 스탠포드는 여기서 뺐어요. 하버드, 그 다음에 프린스턴, 그 다음에 브라운, 좋아요. 뭐 콜롬비아도 완전 개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되게 좋은 학교인데 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은 빼고요. 제일 많은 건 하버드, 유펜, 브라운이 제일 몰려요. 그러니까 변명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프린스턴 제가 물어봐요. 그럼 프린스턴 왜 지원하냐요? 예일이랑 거긴 백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뭐 정치에 사는 애들이 너무 많이 붙어요. 그 다음에 레거시가 너무 많이 붙어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지원하면 합격률이 66%가 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버드를 나왔다면은 100명 중에 66점 몇 프로가 붙었을 거예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66%더라고요. 올해 합격률이. 학부 대학원 다요. 네네. 레거시는요. 네. 그래서 하버드가 레거시가 제일 강해요. 요 두 학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다시 얘기해 하버드, 유펜, 브라운 여기에 다 몰리거든요. 왜 이 두 학교는 솔직히 예일, 프린스턴은 그래요.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렇다고 이 학교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학교 무시할 필요 없고 코넬은 더 무시할 필요 없고 다트머프는 조금 들어가기 제가 보기엔 제일 힘든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트머프는 전형적인 한국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한국 아이들 이런 애 필요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비슷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향 평준화 됐어요.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과연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지세요.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지원하세요. 그 다음에 톱 10이라고 하면은 요 세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학교 나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특히 하버드나 브라운 나온 애들은 어머니들이 원하는 미래로 안 갈 거예요. 저희도 이제 하버드 나오거나 브라운 나온 애들 보면은 뭐 고깃집 하고 있는 애도 있고요. 제 친한 친구는 브라운 나오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피자집도 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그리고 유펜 가면은 이제 또 유펜 갔는데 저도 이제 3월 달에 예전에 붙은 친구랑 아이랑 얘기했는데 지금 막 우버 취직하려고 그러고 있어 애들이요. 네, 우버가 그만큼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웃죠. 어머니들은 여기 나오면 모건 스탠리나 뭐 맥킨지나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뭐 이놈 새끼 좋은 데 보내놨다면 우버 안 되면 저 리프트 갈래요. 근데 애들이 트렌드는 뭐냐면은 우버나 리프트는 뭐의 상징이냐면은 파이낸스하고 컴사가 접목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모님이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커런시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거의 사기 수준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컴사 베이스 산업이 우버잖아요. 전형적인 게. 그래서 지금 유펜에서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말하는 게 쌤, 저 우버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애플 갈까 인텔 갈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은 좀 다르죠. 야, 너 애플 가야지. 우버는 무슨 우버냐. 근데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비슷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생각하는 롤 모델 아이를 만들지 마세요. 요새 아이들이 뭐냐면 요새 트렌드가 뭐고 요새 어디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차이점을 조금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슬라이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볼게요. 이제 국제 학생들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이비리그의 이제 합격률이고 요 아래는 이제 국제 학생들의 퍼센티지고요. 보면은 정말 유펜은 많죠. 전체 인구 수의 17%가 국제 학생이에요. 되게 다양해요. 국제 학생들 정말 많아요. 근데 합격률을 보면 이제 4.6%에서 코넬은 역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네요. 10.3% 합격률. 근데 10.3% 합격률은 뭐냐면 애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그래요. 애들이 요 위에만 지원하고 얘는 버림받은 학교지만 되게 좋은 학교예요. 유펜도 뭐 8.4. 근데 저희는 요게 더 재밌겠죠, 이제. 코넬이 제일 재밌는데 합격률은 제일 높지만 국제학생 비율이 제일 낮아요. 아까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제학생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요. 잘하는 애들이 지원은 별로 안 해요. 뭐 그 다음에 11%, 12%, 12%, 17%. 그러니까 유펜은 이제 국제학생률 이제 전체
이거는 뭐냐면요. 합격률이 아니라 전체 학생 수의 국제학생 비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표에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학교 크기죠. 어디가 제일 크죠? 요 학교들 중에서? 코넬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서 9%라면 여기보다 쪽수는 더 많아요. 제일 작은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운하고 다트머스가 제일 작겠죠. 뭐 예일하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뭘 시사하는지 봅시다. 아까도 했겠지만 얼리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얼리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슬라이드 보겠듯이 그 세 가지 하버드, 유펜, 브라운에만 몰빵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여기서 더하면 이제 스탠포드도 이제 애들이 몰빵을 하죠. 우리 불쌍한 스탠포드. 괜히 서부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몰빵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학교 선택 어디 나와도 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결론이 되겠죠. 얼리 선택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변하세요. 본인의 꿈과 아이의 감정 상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전공 선택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학교별로 전공별 합격률을 볼 거예요. 전공별 합격률을 보면은 좀 비인기 전공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전공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코넬을 그냥 한 단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코넬. 어떤 아이가 나중에 저걸 하고 싶어요. 바이오메디컬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전형적으로 이제 바이오 가는 데가 있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가는 데도 있고 그냥 엔지니어링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코넬은 재밌는 게 바이오 스태티스틱하고 바이오 엔지니어링만 농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는 코넬 내에 있는 단과대학교 중에서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그게 유전자 공학이랑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트 앤 사이언스 안에 바이오캠 따로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과대학교를 봅시다. 이제 농대가 있고, 공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트 앤 사이언스. 제일 경쟁력 높은 데는 어디죠? 공대겠죠. 그다음에 어디예요? 아트 앤 사이언스. 그다음에 농대죠. 근데 사람들은 농대 안 가. 근데 그 안에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과대학교도 어디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얼리 했을 때 저희랑 얘기하죠. 농대 지원하는 2명은 다 붙었어요. 근데 끝까지 엔지니어링 때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 잘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과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 또 통합 과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과 비즈니스, 그다음에 통계와 컴사, 뭐 이런 다양한 복합 과정 통합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보고 학교 선택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현실적으로 하되 전공도 어느 단과대학교 지원하는 게 내가 가장 유리한지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질문 있나요? 요 슬라이드. 법대요. 법대는 정말 아무 과나 가도 돼요. 예, 법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로스쿨 나왔으니까.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로스쿨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문과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로스쿨 가고 이과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의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분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이제 로스쿨 나오신 분들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애들이 로스쿨 온 애들 중에 한 반 이상은 물어보면 너 로스쿨 왜 왔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할 게 없어서 왔대요. 그리고 돈 좀 벌고 싶다고. 네, 돈은 잘 버니까요. 저도 졸업했을 때 첫 해 연봉 보너스 빼고가 16만 불이었으니까 그때 29살 애한테 16만 불 준다니까. 근데 로스쿨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얘기할게요. 학교 선택에서 또 고려 사항이니까 내가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다. 나중에. 그러면은 브라운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버드 가서 3.5 받고 프린스턴 가서 3.4 받고 그다음에 UC 미시건 UC 버클리 가서 3.9 받고 유니버시티 미시건 가가지고 4.1 받았다. 누가 제일 좋은 대학원 갈까요? 미시건이 제일 좋은 대학원 가요. 대학원이요. 대학원 가는 거는 딱 기준 2개밖에 없어요. 에세이 다 필요 없어요. 거긴요. 일반 대학은 GRE 점수하고 그다음에 GPA. 그다음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LSAT하고 GPA.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얘기할 때 제 사례를 들어요. 제가 학점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데, 그리고 LSAT도 되게 잘 봤는데, 딱 2군데 지원했거든요. 하버드하고 콜롬비아 지원했는데,
제가 학부 때 4.0 만점에 3.9가 0.1로 안 돼요. 그러니까 3.89예요. 그리고 LSAT은 거의 0.1% 안에 받았으니까 하버드 리젝트, 콜롬비아 액셉트. 그래서 그 열기 많은 나이에 전화를 했죠. 제가 하버드 너 이거 뭐냐, 내가 뭐가 잘못됐냐, 너네 표 보면 내가 거기 표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떨어뜨렸냐, 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거기서 미안하지만 그 올해 GPA 평균보다 너가 낮다고. 그러니까 GPA 평균이 제가 지원했을 때는 3.94인가 그랬대요. 이런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다면은 이게 로스쿨이든 기타 대학원이든 간에 학점을 잘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뭐 학점 뭐 3.7이면은 저는 뭐 잘 받은 거죠.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학원 갈 때는 콜롬비아 무시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코넬 또 무시하고 이제 남은 게 우리 애는 케네디 스쿨 가야 돼요. 우리 애는 클린턴이 나왔던 예일 가야 돼요. 아니면은 스탠포드 가야 돼요. MIT 가야 돼요. 시카고도 요새 좋으니까 시카고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학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온다면은 이 합격률에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공 선택에 있어서요. 이걸 확장하면 단과대학교를 내가 어디에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단과대학교 가가지고 할지. 그리고 내가 졸업 후에 나의 목적이 뭔지. 그냥 예를 들어 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나는 그냥 졸업 뒤에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럼 그 애는요, 전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학교 가라 그러세요. 그냥 랭킹이 제일 높은 학교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전략적인 애들은 뭐냐면은 시카고에서 아트 앤 사이언스 안에 그 지오그래피를 지원을 해요. 아무도 지리학,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유학을 6년 시켰는데 어머니 저 지리학 공부할래. 그러면은 너 미친 애 아니니? 그런데 되게 영리한 애예요. 뭐냐면은 그 단과대학교 안에 경제학이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지리학으로 들어가서 경제학으로 바꿔요. 그러면 졸업 중에는 시카고 이코노믹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단과대학교 안에서의 전과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다른 단과대학교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YU 아트 앤 사이언스를 갔다가 NYU 비즈니스 가겠다 안 해줘요. 유펜 아트 앤 사이언스 갔다가 나는 워튼으로 가겠다 안 해줘요. 그런데 아트 앤 사이언스 안에서는 전공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유니버시티 미시건을 많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강남 애들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유형이냐면 미시건을 이제 미대로 입학을 해요. 근데 졸업할 때는 러스 비즈니스로 졸업을 해요. 왜냐면 유일하게 톱 25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단과대학교에 무관하게 전공을 정말 자유롭게 주는 학교가 미시건이거든요. 그래서 미시건 애들 졸업생들 보면은 전공이 2-3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갔다가 그냥 나올 때는 미시건 어떻게 나왔어요? 저 미시건 비즈니스 나왔는데요. 그러면 와, 좋은 학교 나왔네. 보세요. 너 무슨 과로 입학했어요? 안 물어봐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전공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재밌겠다. 어느 학교에 무슨 전공으로 입학하셨어요? 입학한 전공과 똑같은 전공으로 졸업하셨나요? 그러면은 그런 발언을 하는 아이면은 사회성이 결여돼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그런 큰 문제예요. Anyway,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공 선택이고요. 현실성도 아까도 제가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부각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선택에 있어서 단과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찾으세요. 단과 대학교마다 합격률이 다르고요. 단과 대학교마다 점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쏠리는 현상에서 피하려면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버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버드하고 유펜 두 개 가장 인기 있는 과잖아요. 대학교니까 거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데모그래픽스를 보면은 역시 백인 애들이 많네요. 전체 46%가 백인이고 이제 에이전이 18.1%. 이제 요게 되게 웃겨요. 멀티가 14.3%. 아프리칸 아메리칸 6.5, 히스패닉이 3.8, 기타 등등. 근데 물론 히스패닉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20몇 프로 증가는 했어요. 걔들이 히스패닉을 많이 뽑고 있죠.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 판사 중에서 히스패닉 여자가 있고 다음 차기도 이제 히스패닉을 지금 임명할 것 같고. 그래서 히스패닉은 증가할 건데 이제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아까 어머니가 말했던 한국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걔는 이제 에이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에이션에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이 18%면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발전을 시키자면 이 18% 중에서 그러면은, 그래, 전체 100% 중에서 20%가 에이전이면은 오케이, not bad.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국인은 몇 프로일까? 했을 때, 최근에 4위로 밀려났어요. 원래는 3위였는데. 근데 이 4위는 별 의미 없는 게,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어딜까요? 어떤 애들? 중국. 어차피 제일 많잖아요. 그 전 세계 인구의 거의 걔네들이, 이건 좀 되게. 그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인도. 근데 전 세계 길가를 가다가 3명 중에 1.5명은 걔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였죠?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Korean Asian, International Korean Pool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왜 Korean American을 많이 안 뽑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많이 뽑아놓고 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계속 불만이에요. 얘네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기여도 안 하는데 왜 얘네들을 계속 뽑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에다 뭐라 그러고 또 나머지 모든 인종들은 얘네들 너무 많지 않냐? 또 뭐라 그러고. 양쪽에서 치이고 있어요, 이쪽이요. 근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문이 작지 않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그냥 트리비아 퀘스천. 제가 그랬죠. 3위에서 4위로 밀렸는데 그 3위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돈이 많잖아요. 그냥 일단 학생들도 다 정해가지고 건물 지어주잖아요. 그냥 일단 학교에다가 하버드에 가면 이쪽에 공간이 좀 비어있네요. 여기다가 저희가 한 10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줄게요. 그럼 우리 학생 한 100명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랑은 뭐 상관없지만 경쟁을 하는 거는 한국 학생들이 문이 좁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요거를 제가 말하는 거는 충분히 노력하면은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봅시다. 스콜라스틱 볼게요. GPA. 미니멈이 3.9였대요. 4.0 만점에. 그러니까 웨이티드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unweighted로 했을 때 3.9.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현실적으로 변화라 그랬죠. 먼저 첫 번째 현실 기준 떴습니다. 그 realistic. 그러니까 minimum. IB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 100분율로 나오거든요. 100분율로 나오든 7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IB 같은 경우는 이제 expected score가 미국 대학교에서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expected score라는 건 영국 대학교에서 이제 조건부 입학이 왔을 때 쓰는 거고, 미국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을 때는 IB 고등학교도 세 가지로 성적표가 나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나오는 성적표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7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뭐 6.8, 6.5. 그래서 커먼앱도 그 기재란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럼 되게 그러니까 학교 성적표라는 게 어떤 학교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 불리하게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만약 소수점을 안 넣는다면 되게 불리하게 주는 거죠. 왜냐면 6.6이나 6.1이나 6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IB는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100분율로 바꾸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100점에서 90 몇 점. 그 다음에 ABC로 바꿔주는 학교가 있고요. 근데 어떤 유형이든 간에 커먼앱은 다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도 학교들마다 환산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IB 7에서 6을 받았다. 그럼 절대 3.9는 안 되겠죠. IB 7에서 6을 받으면은 결국 3.5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점수는. 3.6 정도로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AT는 봅시다. 그 미니멈 1512점이었대요. 그냥 미니멈. 그러니까 여기서 미니멈이라는 거는 이제 국제학생들한테는 해당하지 않아요. 국제학생은 이제 맥시멈으로 가야지. 이제 그 풀에서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면 요게 의미가 있고요. 요쪽으로 이제 해도 되고.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애들 이제 국제 학생들만의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뭘까요? 요 안에 가로 안은. 그냥 평균적으로 몇 번 받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하버드 입학하는 아이들의 전체적 평균 한 2번은 받대요. 근데 평균이란 거는 결국 한 번 봐서 끝나는 애들이 있다면 3번, 4번, 5번까지 봤다는 거겠죠. 평균이 2라면은. 그 다음에 AP는 8개라고 명시하더라고요. 8개. 평균이 8개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을 8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 한국 애들일 거예요. 한 13개씩 해놓고, 미국 애들은 한 5개, 6개 하면 한 요 정도 나와요, 평균이요. 네. 그래서 평균이 요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볼게요. 56.8이 이제 얼리에서 다 필터링이 다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얼리가 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레거시에서 레거시라면은 레거시 지원자들만의 통계. 100명 중에 100명 중에 66%가 합격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하버드에서 졸업했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버드 화장실을 청소한다도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따로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은 그 가족 중에 하버드 졸업생이 있습니까? 하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2개 쓰게 돼 있거든요. 다 쓰세요. 할아버지 잘 만났네요. 그럼 할아버지 쓰세요. 네. 근데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써요. 이게 몇 총까지 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 relationship에서 father, mother, other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other가 되겠죠. 그거 설명해 줘야죠. 뭐 우리 아빠의 동생의
뭐 누나의 뭐 동생의 고모? 그러면은 얘는 뭐야? 그러겠죠. 그래서 anyway, 네. 그리고 SAT 점수가요. 요즘에 슈퍼스코어로 네네, 다 슈퍼스코어예요. 네. 그리고 하버드도 커먼앱. 네, 커먼앱 해도 되고 커얼레이션 해도 되고요. 둘 다 받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되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슈퍼스코어로 내게 되면은 그 다른 점수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왜냐면 스포츠코로 내면은 그래도 그 뭐 내가 10월 달하고 3월 달 점수를 내겠다. 하나씩 하나씩 더 해가지고 그러면은 리포팅은 두 개가 다 되겠죠. 근데 원서에 기재되는 거는 여기서 잘 나온 거, 여기서 잘 나온 거가 이제 원서에 나타나겠죠. 그 리포트가 된다는 거는 학교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한다는 확인은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여자가 더 많아요. 올해 특징을 보니까 모든 아이비리그가 거의 다 여자가 더 많이 입학을 했더라고요. 네, 여자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남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좀 덤벙덤벙거리는 것도 있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을 보면은 막 울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막 웃어요. 하하하. 다음에 잘하죠 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유의미한 건 뭐냐면요. 여자들이 이건 거꾸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입학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과대학교로 지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들이 보다 더 많이 과학이랑 공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통계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요새. 그 여자들이 많다는 거.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GPA에 대한 예외는 없었어요. 이제 상위대학교.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원하라는 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GPA에 대한 예외는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SAT 이제 1530으로는 좀 부족했다라는 거. 네, 1530은 좀 부족했어요. 하버드 가기에는. 그리고 저희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요, 다 저희 홈피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화질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1530하고 SA 점수. SA 점수는 공개 안 하더라고요. 근데, SA 점수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이쪽에서 먼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P도 봅시다. 이제 AP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AP가 8개라는 게 시험 점수 리포팅이 아니라 수업이거든요, 수업. 그냥 수업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수업.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최악의 경우로 선택해요. 이게 AP에서 스펙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수업도 듣고, 수업에 들은 과목에 대해서 시험도 치고, 또 추가적으로 치는 애들. 이게 제일 좋은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수업 듣고 수업에 들었던 내용만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안 듣는데 AP 시험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두 분류는 아닌데 이거는 뭐 IB 과정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걔네들은 이제 중립적인 거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안 듣고 AP 시험 보는 애들은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뭐냐면은 학교에서 너 몇 학년인데 수업 듣지 마. 했는데 그냥 모르겠다. 나 그냥 시험 볼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업은 안 듣고 AP 시험만 보는 애들.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AP 수업은 들었는데 AP 시험을 안 봐요. 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뭘 의미할까요? 얘가 평준화 점수에서 이제 자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5점 아니면 내지 마세요. 아니요. 내세요. 2점은 내지 마세요. 2점은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2점은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지 말고요. 4점, 3점 오케이. 3점도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5번은 뭐냐면 SAT2 서브젝트를 좀 다양화시키세요. 그냥 수학, 과학으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인문대를 지원을 하는데 왜 수학, 과학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양화시키세요. 특히 경영학과 가는 애들이 수학이랑 피직스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아니면 수학이랑 케미스트리. 그게 경영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과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성이 강조됐다는 건 뭐냐면은 솔직히 여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는 변별력이 없었거든요. 하버드는. 다 점수 좋아요. 다 이거 넘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다 해놓고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건 리딩도 거의 800점 받은 애들이고요. AP도 다 8개 있다 그러잖아요. SAT2도 애들이 수학, 과학만 하던 애는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하냐? 애들이 그냥 애매하게 말하는 게 다양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다양성. 근데 이거 좀 풀이해 봅시다. 다양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다른 애들과 어떻게 다르냐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세 번째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버드에서는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요. 유펜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두 개보다는 확실히 세 개가 유리한 건가요? 전혀 안 그렇죠. 세 개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예시되는 게 예일에 가면은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것 외의 자료나 우리가 원하는 개수 이상의 자료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는 보지도 않을 거고 본인의 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 왜냐면 잘 봅시다. 두 개를 내라 그랬는데 다 두 개 내요. 근데 내가 뭐가 잘했다고 세 개를 내요. 얘는 되게 어떻게 보면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는 애예요. 누구는 세 개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 붙는 애들은 세 개, 10개 내라 그러면 10개 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무한으로 내세요. 그러면은 한국 애들이 좀 덜 지원할 거예요. 무한까지는 못하고 무한으로 해봤자 이제 수학, 과학 1, 2, 3, US history 끝. 무한이 해봤자 5개. 아 코리안도 되겠다. 이제 어차피 난 미국에 오래 살게 코리안도 내면 뭐 5개 정도 되겠죠. 어차피 문과는 안 나올 거야 한국 애들은요. 어차피 그 집 보면은 3개 이상 내면 안 돼요. 2개 이상이요. HSK 같은 성적도 있나요? 원서상 기재할 부분은 없고요. 그냥 나중에 본인의 이제 스티피켓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본인이 중국어과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별 의미는 없겠죠. 네.